안녕하세요. 별을 읽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4월 둘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고요. 먼저 이번 주에 하늘의 모습, 중요한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달의 그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달이 사수자리 24도에서 시작해서 염소자리, 물병자리를 지나면서 이동을 하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요 염소자리 25도경에서 그 수요일쯤에 수요일 오전에 하얀 달을 이루게 됩니다. 반달인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반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좀 중요한 게 이 명왕성이나 목성하고 이 달이 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목성이라는 것 또는 명왕성이라는 것은 특히 명왕성은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가 있는 별이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복이라던가 기회 또는 확장, 그리고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낙관성을 다스리는 별이 또 목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죽음과 삶,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 그 다음에 철학,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어떤 한 주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이 지금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어떤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제 이게 하얀 달이 수요일 오전이라고 해서 딱 수요일 오전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보통은 이제 그 날짜가 포함된 한 주 정도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양자리의 기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연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격렬하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명왕성과 목성의 영향력 때문이겠죠. 그런 걸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물고기 자리부터 살펴보는 식으로 할게요. 이번 달은 양자리부터 하지 않고 거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태양이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 그리고 목성, 명왕성은 11번째 집에 위치하죠. 여기에서 이제 하얀 달을 이루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번 집의 목성의 기운을 내가 좀 받게 되면은 행운을 나타내기도 해요. 좀 뜻하지 못한 행운, 좀 큰 행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외부의 행운일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행운이 따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국가단체나 외부의 도움이나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기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무언가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곳간을 열어 외부의 지원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우스는 이제 나의 재물이나 나의 곳간이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좀 시야를 넓게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집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어떤 비영리 단체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국가라던가 더 큰 기업 같은 데에서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삥땅을 쳐서 내 주머니만 채우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 또는 비영리 단체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고기 자리 봤고요. 이번 주 운세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보다는 좀 짧게 될 소지가 높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물병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분들은 지금 태양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고 목성이나 명왕성은 12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2번째 집은 내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영역 같은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약간의 충돌이 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이나 토성이 지금 첫 번째 집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안이나 또는 내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 많은 집중과 힘을 쏟아야 되는 그건 장기적인 어떤 시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물병자리 분들 정리를 좀 해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한 주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적으로 막혔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이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문서의 집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비자 문제라던가 또는 어떤 서류 처리가 연기되거나 잘 안 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이든 어떤 기업이든 또는 개인 대 개인이든 그런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좀 뚫린다. 공부나 학업을 하기 좋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을 도전하면은 뭔가 뻥 뚫리는 유레카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봤고요. 물병자리 분들 4월 둘째 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지금 태양이 네 번째 집에 있고 목성과 명왕성은 첫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집의 이슈하고 네 번째 집의 이슈가 좀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네 번째 집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집 또는 내 마음 내면 내면의 어떤 평화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나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나의 가정이나 집이나 이런 쪽에 힘을 쏟는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가정이나 집,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주입니다. 즉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사나 집수리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재설정,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거나 서로 오해하는 게 있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못 뵀거나 했을 때 좀 다시 그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주입니다. 오래되고 묵은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좋은 시기고요. 사회적이고 공적인 일보다는 내면적이고 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다면, 왜냐하면 네 번째 집은 어떤 땅이나 대지 또는 건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다면은 좋든 나쁘든 처분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염소자리 분들 내면적인 변화에 또는 본질적인 변화의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분들 4월 둘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태양이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목성과 명왕성은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죠. 두 번째 집이랑 다섯 번째 집을 공통적으로 묶는 거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좀 금전적인 개념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재물이나. 다섯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투자라던가 약간의 도박성 또는 투기성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어떤 지출 이런 개념들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정리해서 보면
나를 위한 지출이나 투자가 순간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성이 그러니까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90도의 각도는 적당히 조절되는 각도가 아닙니다. 많이 넘치거나 많이 모자르는 식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성이라는 거는 증폭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약간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순간적으로 확 증가해도 좀 불안하고 나쁜 일이 순간적으로 확 증가해도 불안하듯이 연애나 데이트, 놀이 등의 시간이나 에너지 또는 재물을 쏟게 되는 시기죠. 너무 오버만 안 하면 우리 즐거운 거에 에너지 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매력적이고 끌리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성이 7번째 하우스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성이 화성이랑 또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되게 익사이팅하거나 또는 자극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보시면 이 금성이 있고 여기 화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120도 각도. 좀 독특하게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3주 동안에 이 금성과 화성이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거의 120도 각도로 이렇게 좀 길게 유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마 금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화성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속도가 다시 반대로 금성이 느리게 움직이고 화성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뭔가 맞춰져 가지고 120도 각도로 오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7번째나 뭐 10번째 금성이 올 경우는 그 효과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좀 뭔가 사람을 만나면 즐겁다, 좀 자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 자리 4월 둘째 주 운세 보고 있어요. 정갈 자리 한번 살펴보면 태양이 6번째 집에 있고 목성과 또는 명왕성이 4번째 집, 3번째 집에 있죠. 3번째 집. 이 6번째는 뭔가 내가 짜잘짜잘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을 보통 나타내고 건강 나타내기도 하고, 3번째 집 같은 경우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같은 걸 나타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좀 많이 정신이 없고 바쁘고 약간 산만하고 예민해지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증폭돼요. 그래서 특히나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한번 보면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순간적으로 매우 많아질 수 있다.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짜잘짜잘하게 막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스케줄이 꼬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체질이나 건강 개선을 시키기는 되게 좋은데 이게 너무 오버하면은 생활 리듬이 깨져서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또는 어떠한 치료를 받든 좋은데 그걸 너무 또 심하게 하면 다른 어떤 리듬이 좀 깨질 수 있는 거죠. 또는 내가 이제 만약에 반려동물을 좀 드리고 싶다 할 경우 좀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려동물 쪽에서 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큰 변화. 사소한 일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이웃이나 형제로부터 뜻하지 않은 행운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겠죠. 이 시기 동안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칭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4월 둘째 주 운세를 보게 되면 태양은 7번째 집에 있고 달이 다 4번째에서 이제 이 목성, 금성, 명왕성을 지나죠. 이 7번째나 이 4번째나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내가 좀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 또는 나랑 가까운 어떤 환경, 상황들이 나를 주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배우자나 파트너 또는 연인에게 큰 결정이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도와줘야 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 쪽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도 있고 기존의 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또는 더욱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내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상대의 주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천칭자리한테 이 시기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4월 둘째 주 운세 처녀자리 보면 태양이 8번째 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 명왕성이 5번째 서양을 미치고 그리고 금성이 10번째 위치하고 있죠. 화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게 되면은 이 8번째는 조금 답답하고 압력이 되게 심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8번째를 행성들이 지나면 그 행성의 어떤 이슈가 되게 큰 변혁을 겪게 됩니다.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5번째는 되게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고 좀 밝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5번째 목성의 기운이 지금 이 태양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해방하는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확 트이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양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번째 금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그게 풀리는 느낌인 거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좀 호의적인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한번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한 주입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요. 나와 맞지 않는 관계나 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8번째는 큰 어떤 결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무리하게 일을 만약에 벌릴 경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거나 끊어내거나 하는 데에는 사용하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라 그러면. 특히 금전이나 재물, 건강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녀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4월 둘째 주 운세를 보게 되면 지금 태양은 9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목성과 명왕성은 6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겠죠. 9번째 집은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큰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요. 추상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생각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전이나 성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강하게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약에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한 목표라든가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을 리스크도 좀 있으니까 아주 장기적인 경우에는 괜찮죠. 본질적인 꿈을 설정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6개월 안에 뭐 내가 엄청난 걸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했다면 건강이나 컨디션이 저조할 수 있고요. 왜냐면 6번째 집에 목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6번째 집에 목성이 지나가게 되면 건강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개선하기가 좀 좋고요.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내 뜻대로 되진 않는다. 지금 7번째 집으로 토성이나 화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좀 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서로 뭐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뭔가 내 맘대로 사람을 다루기는 좀 쉽지 않다. 그건 좀 전반적인 운이라서요. 지금 꼭 4월 둘째 주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자자리 분들의 4월 둘째 주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4월 둘째 주 운세를 좀 살펴보면 태양이 10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고 목성이나 명왕성은 7번째 집에 지금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연달을 맺게 됩니다. 10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또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7번째 같은 경우는 나랑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또는 어떤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나타냅니다. 즉 두 개 다 어떤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 자신이 나의 영역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에서 나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긴장이 동반되는 시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뭔가 큰 성취가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내가 했던 일들이 명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는 급작스럽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안 된다면은 그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적나라한 평가를 받고 슬픔에 잠기는가 아니면 수능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발전하는가 인정받는가에 대한 기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깊이 있게 발전할 수도 있으나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직장에서는 상사일 거고 또는 뭐 선배라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거나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빨리 그 사람의 기회라던가 도움을 받아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주도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사람한테 최대한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의뢰 상태가 되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네, 계자리 4월 둘째 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4월 둘째 주 운세를 보게 되면 태양은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목성이나 명왕성은 8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야 같은 것들을 보통 나타내요. 그리고 또는 또래 집단이라든가 어울리는 그룹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주에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쌍둥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하기 좋다.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기 좋다. 하지만 나와 잘 안 맞는 그룹이나 사람들하고는 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좀 일어나는 거죠. 쿨하게 떠나고 다시 새로운 그룹을 찾는 게 좋고요. 쉽게 찾아집니다.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묵혔었거나 오래되거나 오해했던 문제가 있으면 풀리거나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부드럽게 배려하면서 반응하면 묵은 오해를 풀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네, 쌍둥이 자리 4월 둘째 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4월 둘째 주를 보게 되면 태양은 12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성이나 명왕성은 9번째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깜깜한 거거든요. 12번째 태양이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깜깜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느낌인데 9번째 같은 경우는 한 줄기의 빛이 저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면적으로 과거와는 확실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음이 정리되고 명료해집니다. 어두웠던 게 빗줄기가 착 하나가 비치는 거죠. 현재나 과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나 나의 본질적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타인을 용서하고 내면을 청소하는 시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나서지 말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고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명료하게 느낌이 오거나 방향이 보이면 용기를 내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4월 둘째 주 황소자리 분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양자리 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둘째 주 양자리 어떨지 보시게 되면은 태양은 첫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태양이 양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10번째에서 목성하고 명왕성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의 능력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어떤 장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 장에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데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목성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크게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시기다. 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양자리 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직장이나 부서 윗사람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인정이나 명예가 급격히 상승되거나 추락할 수 있는데요.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했던 일이 확실하게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이나 또는 예상치 못한 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은 빼죠.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방향성, 특히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가 명료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방향이나 취업 업체나 취업 직무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고 그런 쪽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열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목성의 기운이 강할 때에는 고집 피우는 게 별로 좋지 않고 대세나 흐름을 따라야 되고 잘 그걸 올라타야 되고 그걸 잘 쥐어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한 주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여기까지 12별짜리 4월 둘째 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방심을 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올 건데요. 이거는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하고 또는 크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불행했거나 답답했으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또는 뭔가 무기력했으면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큰 변화는 보통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그 위치를 잘 찾아서 기회를 잡는다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삶을 더욱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더욱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봐요. 너무 처지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활동하되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철저하게 개인 위생이나 방역하면서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별을 읽어주는 남자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